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증시 토크에서는요, 만약에 조정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 주가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 될까,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증시 토크 영상을 녹화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증시가 하락할 때 우군이 들어올 것이다. 저가 매수를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매수세는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연기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매매 흐름이 과연 주가 지수별 어떤 규모로 나타날지,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글 주제를 잡았더니요, 이틀 연속 부정적인 주제로 제목을 잡아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글을 남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바는 그런 게 아니죠. 예.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에 있을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란 점을 강조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토크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재료를 많이 언급드려 왔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말 국민연금의 기금 총 적립액은 622조입니다. 자, 이거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철저하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그 정도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 622조 중에 대략 21%인 131조 5천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몇 가지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별 국민연금의 순매매 규모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이게 국민연금관리기금 운영본부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131조 5천억 원에서 주가지수 작년 연말 대비해서 현재 주가지수 등락폭을 계산을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로 불었거나 축소했거나 그걸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값에 기준일, 특정 기준일의 국민연금의 총 자산 규모를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621조 5천억이지만 계속 월급이 저한테 올 때마다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이죠. 월급에서 떼서 국민연금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적립이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20%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 비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가져야 될 국내 주식 비중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추정치를 처음에 구했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요, 더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표로, 이제 제가 계산한 표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파란색 막대는 연기금의 누적 순매매, 그 해의 누적 순매매 추입니다. 2012, 13, 14, 15, 16, 17. 자, 그리고 빨간색 막대는 주식시장 등락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이 매매해야 되는, 연기금이 매매해야 되는 규모예요. 자, 전체적으로 흐름이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연기금 얘기할 때 왜 국민연금을만 얘기를 하느냐? 사학연금도 있고요, 공무원연금도 있고, 많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절대적으로 그 수준이 큽니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돼요. 다른
일개 공적연금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수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뭐 사학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이런 기타 연기금들도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비율에 맞춰서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상승하면 비율에 맞춰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요, 현재 기준 종합주가지수 며칠 빠져서 2420포인트죠. 요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2조 4691억 원을 추가 매도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면 올해 연기금의 매매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좀 소극적이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0억 원대 순매도가 났는데, 자, 그런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대신에 매도를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약간은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국민연금이나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대량 매도하면은 시장을 죽이네 마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주가지수가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2000 하락세가 발생해서 2200, 20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은 과연 어떤 연기금의 대응이 나올 것인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데이가 오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만약이란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주가지수가 오늘부터 디데이가 돼서 하락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은 어떤 매매 행태를 취할까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산 매분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주식의 평가 금액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자산에서 빼앗아 주식을 사야 되겠죠. 예. 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매수해야 될 규모는 점점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요. 자,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주가지수별 매매 시나리오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일 때는 9조 2천억 원대 순매수를 해야 되고,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19조 원대의 순매수, 정말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해서 1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 1800포인트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1800포인트에 2420, 대략 주가지수가 25%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제가 뭘 봤냐? 예, 계산기로 계산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예. 아, 이제 화면상에 잘 안 나왔네요. 예. 자, 그리고 20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그러면은 예, 17% 17% 하락한 수준입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의 조정인데요. 자, 보게 되면요,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19조 원의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거의 20조 원대 규모인데 이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려고 해도요,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자동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뭐 미국 시장 폭락했어요 하는데 폭락했는데 우우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견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증시 용어에서 하방경직이라고 하죠. 떨어지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고 떨어지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하방경직이라 하는데, 차후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날이 됐다 하더라도, 해외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하방 경직이 매우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향후 만약에 디데이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시나리오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매우 양호한 조정. 과거 우리가 IMF 때 생각해 보면요, 주가지수가 95년부터 해서 97년, 98년 피크까지 거의 한 70%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IT 버블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50% 하락,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0% 정도,
그리고 2011년 유럽 위기 때는 한 20% 중반 정도에서 그쳤어요. 2011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국민연금의 활약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 2000년 초반 같으면 그때 우리나라 주가지수 반토막 났어야 됩니다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니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저가에서 유입되면서 하방 경직을 보였다 보니 낙폭이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심리적인 충격은 컸지만 대부분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D-Day가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시장이 하락할수록 계속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시장이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하방 경직이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가봐야지 알겠지만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너무 공포감을 갖지는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구독하기, 여기 화면 구석에 있죠. 눌러주시면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하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서는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유튜브로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엄지척이 있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그 숫자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